그날 아침이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상추를 다듬고 있었죠. 손끝에 묻은 흙을 툭툭 털면서 도시락통에 반찬을 가지런히 담아요.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까지 하나같이 아들 진수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에요. 오늘은 서울 좀 다녀와야겠다.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며 장독대 뚜껑을 한번 눌러보고 집을 나섭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마트에서 일하는 아들 진수를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요즘 통 연락도 없고 목소리도 기운이 없어서 마음이 자꾸 쓰였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디 가요, 말순이? 서울 가요. 아들 보러.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손에 든 보자기를 꼭 껴안습니다. 버스가 오자 조심스럽게 올라타 뒤쪽 창가에 앉아요. 창밖으로 논밭이 천천히 뒤로 밀려가요. 버스는 덜컹거리며 도로를 따라 달리고 할머니는 창문에 머리를 살짝 기대며 생각합니다. 요즘 애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웃고 있겠지. 그 얼굴을 생각하니 괜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도시에 도착하자 공기가 달라요. 사람들 걸음은 빠르고 차 소리는 요란하고 마트 간판 불빛이 번쩍거립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그래, 반찬만 전해주고 돌아오면 되지. 마트 앞에 서니 유리창 너머로 아들이 보입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들에게 연신 허리 숙이고 있네요. 눈가엔 피곤이 가득하고 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괜히 짠해옵니다. 그때 매장 안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와요. 잠시 후 VIP 고객님 방문 예정입니다. 순간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분위기가 조금 긴장됩니다. 할머니는 유리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요. 괜히 마음 한켠이 서늘해집니다. 그저 반찬을 전해주고 돌아오려던 하루, 이날의 시작은 평범했지만 이후 일어날 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트는 유난히 붐볐어요. 점심시간 직전이라 계산대마다 손님들이 줄을 섰죠. 그중 한 줄, 진수가 서 있는 계산대 앞에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자, 이름은 최 부장. 지역 유지로 통하는 사람이었죠. 직원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VIP 고객님 오셨다는 말이 속삭이듯 오가요. 진수는 긴장한 얼굴로 인사를 합니다. 손에 땀이 맺혔는지 바코드 인식기가 잘 잡히질 않아요. 그때였어요. 고급 와인을 찍던 바코드가 2번 입력돼 버립니다. 금액이 순간 2배로 뛰었죠. 진수는 놀라서 급히 취소를 누르려 했지만 단말기가 멈춰버렸습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최 부장의 얼굴이 굳더니 계산대를 손바닥으로 쾅 내리칩니다. 이게 서비스야? 돈 장난하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립니다. 뒤에 서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고개를 내밉니다. 진수는 허둥지둥 사과하며 재결제를 시도하지만 카드가 또 오리를 냅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하지만 최 부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더 크게 소리칩니다. 알바 주제에 일 하나 제대로 못하네. 그 말에 공기가 확 얼어붙었죠. 옆 계산대 직원들도 시선을 피합니다. 매니저가 달려와 상황을 살피더니 오히려 진수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빨리 해결해요. 책임을 떠넘기는 말투였어요. 진수는 카드 단말기를 다시 리셋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 하나가 중얼거립니다. 언제 끝나나 몰라. 그 말이 불씨처럼 번져 웅성거림이 커집니다. 진수의 귀엔 온갖 소리가 뒤섞여 들렸어요.
눈치 챙겨라, 시간 아깝다. 이래서 알바는. 그때 멀찍이 서 말순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손에 든 반찬 보자기를 꼭 움켜쥔 채요. 아들이 실수한 것도 고객이 화낸 것도 다 이해했지만 그 목소리에 묻은 모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표정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최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게 서비스야? 다시 하라고. 그는 계산대 위에 장바구니를 쾅 내려치고 물건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유리병이 구르며 딸랑거리는 소리가 매장 안을 가득 채웁니다.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고 분위기는 금세 싸늘해졌죠. 진수는 허리를 굽혀 물건을 주워 담습니다. 손끝이 떨려 병뚜껑이 덜컥거리자 최 부장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이딴 직원들 다 잘라야 해. 그의 말에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세상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래도 실수했으면 사과는 해야지. 누군가는 중얼거리고 누군가는 피식 웃습니다. 이때 진수의 동료 이윤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돕습니다. 그녀가 단말기를 살피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자 최 부장이 손을 탁 밀쳐냅니다. 내가 상급자야? 빠져. 그의 말투엔 사람을 내려보는 냉기가 섞여 있었어요. 이윤경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본사에 전화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죄송합니다를 되풀이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눈가가 붉어집니다. 손님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 화면 속에 진수의 굽은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말수는 매장 입구 근처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반찬 보자기가 구겨져 있었죠. 아들을 향한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와 여기서 기다리시죠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유리 너머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때 최 부장의 목소리가 또 한 번 터집니다. 직원이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끝나는 거야. 그 한마디가 공기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진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닿은 무릎 소리가 또렷하게 울립니다. 순간 말순의 숨이 멎은 듯 했어요. 그녀의 눈에 번뜩이는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이 아닌 자신이 무릎 꿇는 것처럼 가슴이 저며왔죠.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트 안의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어요. 단 한 사람만 그 고요 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박말순이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진수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주변 손님들도 말을 잃었죠.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한 노부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박말순, 진수의 어머니였어요. 보자기를 꽉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사람들은 그녀를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같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던 손님 같기도 했죠. 하지만 말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계산대로 걸어가더니 떨어진 사과 하나를 주워 들었어요. 그 사과를 가볍게 닦아 계산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공기가 멈춘 듯 조용했어요.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최 부장은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또 뭡니까, 손님? 그의 말투엔 여유가 섞여 있었죠. 하지만 말수는 대꾸하지 않고 사과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잠시 후 그녀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과가 당신보다 낫네요. 그녀의 시선이 최 부장을 향했습니다. 떨어져도 상처만 나지. 사람을 밟진 않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 매장 안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쉬었죠. 이윤경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이 커졌고 뒤쪽 손님 한 명이 휴대폰을 내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의 박수가 조용히 아주 작게 터졌어요. 그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2~3명, 5명, 그리고 금세 매장 전체로 번졌죠. 말수는 여전히 계산대 앞에 서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반면 최 부장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죠. 진수는 눈시울이 붉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가난이 사실은 가장 큰 힘이었단 걸요. 최 부장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아들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요. 괜찮아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그 말에 말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보자기를 다시 품에 안았어요. 이제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뒤로 박수 소리와 숨죽인 울음이 섞여 들렸어요. 그날 이후 누군가의 마음에 진짜 어른이라는 말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마트 직원 이윤경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낮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질 않았거든요. 진수가 무릎 꿇던 장면, 그리고 그 어머니가 사과를 들고 말하던 순간. 그건 누가 봐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윤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녹화해둔 영상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말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떨어져도 상처만 나지 사람을 밟진 않거든요. 그 말이 다시 들리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SNS에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마트에서 사과 하나로 세상을 멈춘 할머니. 영상을 올린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어른의 한마디네요.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게 바로 저 마음 아닐까? 공감과 응원이 이어졌고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십만을 넘겼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죠. 한편 마트 본사에는 항해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직원 무릎 꿇게 한 데가 어딥니까? 본사 홍보팀은 허둥지둥 회의를 열었지만 사태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엔 정의의 할머니라는 자막이 등장했습니다. 박말순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녀의 말은 전국에 울려 퍼졌죠. 진수는 뉴스를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날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 동료들이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멋진 어머니 두셨네요. 당신 어머니 덕분에 사람들 생각이 달라졌어요. 반면 최 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얼굴을 싸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는 기자들의 전화를 피했고 SNS 계정을 급히 비활성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의 이름은 기사 댓글에까지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마트 본사는 결국 긴급 공지를 냈습니다. 본사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식지 않았어요.
사과 하나로 세상을 일깨운 할머니라는 문장이 인터넷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말수는 그 소식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저 시골집 안방에서 조용히 앉아 그날 구겨진 보자기를 펴고 있었죠. 그녀는 반찬통을 꺼내다 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저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인데. 밖에선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달빛이 장독대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세상은 조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전국 뉴스에는 한 장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마트 로비 한가운데서 사과를 들고 서 있던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사람을 밟지 않는 세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공유했고 방송국에서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마트 본사도 결국 움직였어요. 본사 로비엔 취재진이 몰려들고 대표이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고객과 직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옆자리에 있던 인사 담당 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직원, 최 부장은 즉시 해고 조치하였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진수는 그 소식을 회사에서 들었습니다. 사무실 문 위에 붙은 공고문에는 계약직 진수 씨, 정규직 전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볐습니다. 오랫동안 고개 숙이고 일만 하던 그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인정이었죠. 동료들이 박수를 쳤고 이윤경은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 카메라가 시골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박말수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고 한 말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인터뷰는 전국에 퍼졌고 시청자들은 박수 이모티콘으로 응답했죠. 진수는 퇴근길에 휴대폰을 켜고 어머니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고 한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세상이 너무 빠르고 냉정하다고만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며칠 후 마트 내부 게시판엔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직원 존중 캠페인 시행, 고객과 직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 진수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가 다시 계산대에 섰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누구도 그 앞에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박말수는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방송에서는 기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사과 하나가 만든 기적. 그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에이, 기적은 무슨 그냥 아들 대신 화 한 번 낸 거지. 하지만 그 웃음엔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뒤 작은 시골집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고추전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죠. 말수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부엌을 오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들이 집에 오는 날이었거든요. 문이 열리자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엔 이윤경과 손자 민호가 함께였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진수의 얼굴엔 피곤 대신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반가움에 눈가가 젖었지만 일부러 짐짓 담담하게 말했죠. 밥 다 됐으니까 손부터 씻어. 식탁엔 따뜻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고추전, 제육볶음, 그리고 사과 한 접시. 세 사람은 둘러앉아 수저를 들었어요. 민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할머니 텔레비전 나왔다고 하던데요. 멋지대요. 말수는 머쓱하게 웃으며 밥을 뜸들였습니다.
진수는 밥 한 술을 뜯어 말고 잠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일 덕분에 다 잘 됐어요. 회사에서도 어머니 얘기 많이 해요. 그 말에 말수는 미소를 지었죠. 괜히 소란만 만든 줄 알았는데 잘 됐다니 다행이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눈가엔 작은 빛이 스쳤습니다. 이윤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아니었으면 저도 그냥 모른 척 했을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 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말이죠. 한 사람만 바로 서도 달라져요. 그녀의 말에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뜨기 시작했어요. 식사 도중 민호가 의자 밑에서 굴러온 사과를 주워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떨어졌어요. 그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사과가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순간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 사과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주워들었던 바로 그 사과처럼 보였죠. 식사 후 세 사람은 마당에 나와 별빛을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맑고 풀벌레 소리가 귓가를 간지렸어요. 진수는 어머니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어디 가서도 고개 안 숙일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녀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어느 날 말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모종삽과 어린 사과나무 한 그루가 들려 있었죠. 며칠 전 진수가 손수 사온 나무였습니다. 엄마가 그날 들었던 사과처럼 이제는 이 나무가 기억을 대신해 줄 거예요. 그 말에 말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죠.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마당 끝 햇살이 잘 드는 곳을 골라 땅을 팠습니다. 삽질이 익숙한 듯 부드럽고 단단했죠. 그녀는 허리를 펴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바람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고 먼 들판엔 눈물이 반짝였어요. 잠시 후 진수와 민호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민호는 물뿌리개를 들고 진수는 작은 말뚝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여기 심을까요? 그래, 저기 햇살 잘 드는 데가 딱 좋다. 세 사람은 함께 무릎을 꿇고 흙을 덮었습니다. 손끝이 흙을 덮을 때마다 말순의 마음속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마트의 냉랭한 바닥 대신 오늘은 따뜻한 흙의 감촉이 전해졌거든요. 그녀는 손바닥에 묻은 흙을 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절대 사람을 밟지 않겠지. 진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엄마. 대신 사람들을 웃게 만들 거예요. 햇살이 가지 사이로 스며들고 어린 사과나무가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꼭 가족의 미래 같았죠. 잠시 후 민호가 사과 하나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건 나중에 이 나무에서 나는 첫 사과예요. 약속해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던 그녀는 마당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작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반짝이고 있었죠. 그녀의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 됐네. 참 잘 자라거라.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마당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엔 언제나 사과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